안녕하세요. 독일에서 권하는 형, 독학형입니다. 이번 영상은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바이어 레버쿠젠이 창단 120년 만에 처음으로 분데스리가 우승을 이뤘습니다. 지난 15일이었죠, 한국 시간으로. 그 레버쿠젠의 바이어 아레나에서 열렸던 2023-24 분데스리가 20그라운드 홈 경기에서 후반전에 플로리안 비아츠 이 친구가 헤드트릭 하면서 베르더 브레멘을 5대0으로 크게 이겼습니다. 이로써 선두였던 레버쿠젠이 2위 바이에른 뮌헨과 격차 승점 16점 차로 벌리면서 남은 5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리그 우승을 확정했죠. 우승팀한테는 요 분데스리가 3월국에서 요거 뭐야 이거 마이스터 샬레 우승 접시? 우승 방패? 요거 주는데 당연히 이건 이제 짝퉁이죠. 요날 이제 이 행사 때문에 이제 레버쿠젠에서 준비한 것 같은데 아무튼 요 레버쿠젠이 분데스리가에서 준우승을 5번인가 해가지고 공공연하게 별명이 비스쿠젠이었습니다. 독일어 접두사 비즈가 이제 영어로 바이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레버쿠젠이 해봐야 준우승하는 팀이다. 뭐 이렇게 놀림 받던 팀이었고 절대 우승 못한다. 뭐 그런 뜻으로 영어로는 네버쿠젠이라고도 했다던데 이젠 뭐 홈팬들 바람대로 마이스터 쿠젠이 됐네요, 그죠? 그래서 마이스터 우승팀. 결국에 이제 이날 경기 직후에 홈구장 바이에르나가 이제 쏟아져 나왔던 관중들이 장관을 잃었더라고요. 이거 3만도 안 들어가는 구장으로 알고 있는데 뭐 난리 났었더라고요. 레버쿠젠이 독일에서보다는 우리나라에서 유독 유명한 클럽이죠. 이게 다들 아시다시피 차범근, 그죠? 차범. 1988년도에 이제 에르히 리벡 감독이랑 같이 우에파컵 우승해서 이제 그렇죠. 1번 아우토반, 3번 아우토반 타보신 분들은 뭐 보셨을 것 같아요. 이게 홈구장 바이 아레나가 이제 뭐랄까 이게 좀 아담한가요? 그래서 레버쿠젠 시도 그렇고 바로 그 아우토반에서 보이니까 이게 그 1903년에 바이어 제약 노동자들 170명 이름으로 비렐름 하우실트라고 하는 형님이 회사에 그 체육 클럽 만들어 달라 이렇게 보냈던 편지라던데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이듬해에 이제 1904년도에 축구팀을 만들어 주고 그게 현재 바이어 레버쿠젠 축구 클럽으로 이제 이어졌다고들 봅니다. 축구팀이 이제 뭐 어째 저렇게 만들어졌는데 그동안 뭐 이른바 뭐 정식 리그 뭐 이제 뭐 이런 데서 뭐 이렇게 그 당시 분데스리가 같은 우승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존재감도 이렇게 크지 않았다고 해요. 공장 노동자들이 만든 팀이라는 게 여전히 디 웨역살프 그래가지고 공장에 11명 뭐 그런 뜻인가요? 그러니까 뭐 여전히 이제 이게 레버쿠센 팀 별명이고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기업이 이제 수익에 비해서 비용을 덜 쓰면 세금만 두드려 맞잖아요. 그래서 의미 있고 뭐 적절하게 비용을 털어낼 만한 무언가가 필요한데 그래서 기업들이 프로구단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거 아니면 굳이 뭐 대기업들이 운동부들 데리고 있을 이유가 없죠. 바이어가 아스피린 만드는 회사로 유명한데 이게 사실 뭐 1, 2차 대전 때 독일군이나 나치가 사용한 독가스 만들던 전범 기업 아닙니까? 유명하죠. 그래서 꾸준하게 어떤 이미지 스탁할 필요도 있었고 이왕 있는 축구팀 굳이 해체 안 하고 지역사회에 계속 돌리고 있었던 거죠. 여전히 뭐 농약회사로도 유명합니다, 바이어. 우리랑 다르게 독일이 아무래도 이 지역사회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축구팀들이 이제 세월이 이제 흘러가면서 자연스럽게 유한해서로 전환이 되고 그게 1963년도에 이제 분데스리가 출범으로 그대로 이제 프로축구팀으로 전환한 역사가 이제 사실 주류라고 봐야 되거든요. 애초에 근데 레버쿠젠 같은 경우는 회사팀으로 만들어졌고 또 모기업이 100% 출자하는 축구클럽 예외적인 어떤 축구클럽이어가지고 독일에서도 뭐 그렇게 막 뭐 유명한 뭐 이렇게 인지도가 많은 그런 팀이라고 보긴 좀 어렵죠. 근데 아무튼 그래서 레버쿠젠이랑 순위 경쟁하는 클럽들 뭐 아니면 그냥 뭐 지역 같은 지역 뭐 라인란트나 뭐 루르 뭐 이런 데 있는 축구 팬들이나 좀 이렇게 평상시에도 인지하고 있지 우리 생각만큼 그렇게 뭐 인지도가 높은 그런 클럽은 아니다. 뭐 워낙 뭐 모기업으로부터 뭐 따박따박 지원 들어오는 팀이긴 해요. 그래서 뭐 막 대단하게 막 무슨 독일하고 유럽 축구파들 뒤흔들고 막 이러진 못해도 그렇다고 뭐 딱히 뭐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할 정도로 뭐 그렇게 그런 팀은 또 아니었거든요. 잘 운영이 잘 되어 온 거죠. 뭐 그래서 바이어가 뭐 워낙 큰 다국적 기업이어가지고 뭐 글쎄요 개똥도 약을 쓰려면 없다고 사실 뭐 자영업자들도 필요할 때 영수증 확보하기가 좀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봐서는 바이어 같은 굴지의 대기업이 영수증 헹굴 정도는 뭐 이렇게 잘 운영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재작년인가요? 10월 달에 이제 이례적으로 레버쿠센이 강등권 근처로 떨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곤두박질 쳐가지고 난리였는데, 요 왼쪽에 있는 그 지몬 롤페스 단장이
오른쪽에 이제 사비 알론소 감독 데려왔을 때 사실 이때 좀 놀랐죠. 왜 스타 플레이어 워낙 스타 플레이어였고 사비 알론소가 첫 주요 리그 감독을 어떤 경력을 분데스리가에서 시작한다는 게 좀 의의가 있었던 뭐 그런 이제 상황이었죠. 근데 뭐 이때도 레버쿠센이 우승할 거라는 예상은 뭐 누구도 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저도 사실 뭐 개인적으로 그 지몬 롤페스 단장이 워낙 뭐 현역 시절에 레버쿠센에서 수비형 미드필더 잘 봤잖아요. 근데 같은 수비형 미드필더였던 사비 알론소를 또 한 시대를 풍미했던 잘 데려왔구나 뭐 요 정도였지 일이 뭐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솔직히 저도 뭐 꿈도 못 꿨죠. 지난 14일에 이제 준우승 아니, 우승 확정하고 2주 사이에 이제 뭐 언제나처럼 우승팀에 대한 전술적 분석 기사가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갈무리에서 말씀드리면 사비 알론소 축구는 효율적인 역습 축구로 우승했어요. 그러니까 수비가 뭐 우승의 최우선 조건이니까 언론에서는 이렇게 3-4-2-1로 많이 봅니다. 3백의 도펠첸이죠 지금 이렇게 쌍둥이 10번 역할하는 2명 도펠첸. 수비할 때는 이제 상황에 맞게 뭐 5-3-2, 예, 뭐 5-4-1 이런 밀집 대형 짜고 가운데를 이제 좁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상대방이 이제 공 전개를 측면으로만 하게 만들고 이제 센터링만 막으면 되고 아니면 센터링 올라와도 중앙에 워낙 많으니까 거기 중앙에서 집중해서 이제 밀어내면 되니까. 글쎄요, 근데 사실 그 3-4-2를 쓰는 팀이 유럽에 한둘이 아니지 않나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얼마나 잘 기동해 줬냐가 중요하고 뭐 무엇보다 이제 우승할 때 또 운때라는 것도 무시 못하니까. 그래도 이번 시즌에 이 사비 알론소의 전술 운용을 보면 통계를 좀 보면요. 사비 알론소가 선발 11명을 제일 많이 안 바꾸는 감독이더라고요. 게다가 또 선발에 대신 들어가는 선수들 그 서너 명도 변화가 거의 없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 13명, 14명 가지고 선발진을 꾸렸던 게 좀 주요한 어떤 원인 아닌가 이렇게 좀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사비 알론소의 요 3-4-2-1 대형에 아무래도 좀 생기 불어넣고 글쎄요, 마치 무슨 그 최정예 때르시오처럼 만들어준 거는 이번 시즌 최고의 수비형 미드필더였던 스위스 대표팀의 그라니트 자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마치 그 뭐야 그 때르시오 대열에 있는 스위스 용병처럼 그죠? 사비 알론소의 3-4-2-1에 어떤 최고 보병 부대 느낌 그런 느낌을 준 게 이 그라니트 자카 아닌가 뭐 사비 알론소의 최고의 부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라니트 자카를 중심으로 이제 보병 전열을 이제 버텨주고 이제 이 2003년생 플레이메이커 플로리안 비어츠 아까 얘기했던 그 친구죠. 그리고 또 이제 알레한드로 그리말로 요 이제 스페인 친구인데 요런 얘네가 이제 습격조가 이제 역습을 담당했죠. 보니까 평균 패스 5.1회던데 한 번 이제 슛할 때까지 마무리 지을 때까지 이 두 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끊기지 않는 패스들로 이제 유효 슈팅을 잘 만들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이제 비어치가 이제 중앙, 그리말로는 이제 측면에서 순식간에 이제 올라오는 오버래핑으로 이제 왼쪽 전체를 이제 책임졌는데 그리말로가 비어츠는 이제 2002년 22년인가요? 예, 2022년 3월 달에 이제 그 무릎 반월판이랑 십자인대가 나가면서 이제 당시 최고 유망주가 이제 크게 다쳐서 이렇게 사라지나 싶었는데 왜냐면은 뭐 아시다시피 유망주한테 제일 큰 적이 부상 아닙니까? 근데 작년 초인가? 예, 작년 2월인가요? 3월인가? 그때 거짓말처럼 복귀하더니 더 잘하더라고요. 독일 대표팀에도 다시 뽑혔는데, 지난 카타르 월드컵은 다치는 바람에 못 나갔지만, 이번 여름에 이제 독일에서 개최하는 유로 2024, 그죠? 언론의 기대가 이제 크더라고요. 뭐 벌써 뭐 레알 마드리드 간이 어쩌니 나오던데, 글쎄요, 롤페스 단장이 비어츠랑 이 그리말도 지키겠다고 했으니까 떠나기는 어렵겠죠. 우리 흥민이도 여기 레버쿠센 나올 때 얼마나 더러울 걸 봤습니까? 그때 단장은 뭐 지금 독일 대표팀 단장이 로디 펠러였지만 아무튼 이 사비 알론소의 무패 우승에 가장 호들갑던 게 아무래도 그 모국 스페인의 스포츠 잡지 마르카였습니다. 그 이런 데 빠진 마르카가 아니죠. 호사가들. 사비 독일왕 사비 1세. 마르카답죠. 자, 이 사비 알론소의 레버쿠센이 이미 분데스리가 우승을 확정 지었지만 베르다와랑 경기 끝나고 이 기자회견 하는데 선수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이제 맥주 세례도 이제 막 하고 축제 분위기였죠. 이번 주 경기까지 이제 아직 3경기 남았는데 25승 6패였으니까
다음 세 경기를 잘 치러서 무패 우승 달성하는가가 이게 이제 관건인 상황입니다. 김민재 이적한 시즌에 바이에른 뮌헨의 이제 리가 12연패가 좌절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튼 바이에른 뮌헨 우승 좌절돼서 좋아하는 독일인들 많겠네요. 이상 독일에서 하고 나는요, 독학형이었습니다. 츄스!